네, 오늘 시장의 진짜 주도들을 찾아내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꼭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네. 최근 AI 시장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전력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좀 일본 쪽에서 아주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더라고요.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 뉴스, 과연 오늘의 섹터 어딘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에너지와 원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조선 방산 원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원전, 이 에너지가 사실 이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아무리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고, 사실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보다도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가 좀 더디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원전을 다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원전을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세계 최대 규모 원전을 재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지금 이 가시화자키 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6호기를 재가동하면서 7기를 전부 재가동하게 되면은 약 8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건 약 8기가와트면은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8개 돌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가동하기 시작한 거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15년 만에 그 재가동한 거고, 후쿠시마 당시에 일본의 원전이 54기가 가동되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지금 이제 7기가 된 거고, 앞으로 11기가 더 가동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력의 30%를 원전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후쿠시마 원전 때부터 일본은 뭐 당연한 거고, 뭐 유럽까지 해서 탈원전으로 확 바뀌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부족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다가 이 AI 인프라가 더 이제 좀 급속히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본까지 지금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가. 거기에 핵심적인 대안을 떠오르는 게 원전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최근이 아니죠. 뭐 요 몇 년 동안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원전 기업과 원전 직접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인데 지금 중국 알리바바까지도 지금 중국의 에너지 기업과 이 또 원전 발전 회사를 또 합작해서 만들기로 하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뿐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들까지도 원전을 직접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연도만큼은 원전 쪽에 놓치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신규 원전 정책을 곧 발표한다. 이게 지금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바뀌었는데, 우리도 그런 설문조사를 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원전 지어한다는 게 70%가 나와서 그걸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그럼 지어야겠네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지금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뭐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은 대형 원전을 또 짓는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작년 같은 게 체코도 수주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도 뭐 베트남도 수주해야 되고 많은 어떤 수주권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은 어떤 영업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신규 원전 정책 곧 발표한다고 하니 이때부터 아마 또 폭등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제 이제 이 일론 머스크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그 일정이 없던 다보스 포럼에 딱 참석을 해가지고 뭐 옵티머스라든가 로보택시 이야기하면서 급등했는데, 결국 이 AI의 장벽은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칩의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칩이죠. 이 GPU의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은 실제 전력의 확충 속도는 연간 3,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몇 년 뒤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직접 가스 터빈을 구해다가 가스를 구매해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말 이 원전이라든가 이 에너지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 대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은 사실 AI와 함께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관련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건설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하면은 사실 미국이 종주국인데 미국은 설계 기술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79년도인가요? 이 보건원전 폭파하고 그 사고 나고 나서 그때부터 신규 원전을 아예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계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공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뭐 그 우리가 두바이 그 저 중동 쪽에 이제 원전 수출도 했고 이 체코까지 수자면서 시공 능력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이 미국 원전 현재 2배를 키우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 시공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과 이제 그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현대건설이 그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뭐 대우건설 또한 이제 이 원전 건설 쪽으로 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두 개가 건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자재 쪽인 이 터빈이라든가 이제 그 이 원전 용기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게 두산 에너빌티인데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하면 TSMC잖아요. 원전하면은 파운드리에선 두산 에너빌티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기자재 쪽에서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건설의 삼성물산 또 BHI 같은 경우도 가스 터빈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종목들 몇 개 갖다 놓은 거고요. 이 종목들은 사실 뭐 보시다시피 다 우량주고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개별주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의 대형 원전이 시작됐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봐야 할 특정 종목이 있을까요? 네. 참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티를 빼놓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 다 중요한데 결국 이 SMR의 파운드리 또 이 원전의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만은 현대건설 급등하고 있고 대우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작년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 측면도 좋고요. 어쨌든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그 핵심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티를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전 대장주로서의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검증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님께서 짚어주셨던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종목 수익률 참 잘 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떴죠. 에스페스를 접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1월 12일에 매수한 이후에 40% 올랐고 어제 오늘 계속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구용 플랫폼을 바꾸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회사가 뭐 D&D 파마텍, 일동제약 등이 있습니다만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아닌 이 제네릭 쪽으로 이제 이 경구용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유행하고 있는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건데 시장에서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였는데 어제 이제 그 일본의 다이치 산키오하고 이제 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는 이 비만 치료제 게임들은 다 경구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을 40만 원까지 올려서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 삼천당 제약이 비만약 경구용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져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경구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도 나오고 있고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올려 잡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바로 한화투자증권인데요. 최근에 코스피 5천 투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디지털 자산 활용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흐름이 참 좋은데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이 법안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보도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법안조차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던 건데 지금 어제 우리가 이 코스피 5천 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오늘도 지금 5천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축하의 박수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5천이 아니라 6천, 7천 가야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코스피 5천 특위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코스피 활성화도 추진해야겠지만 코스닥 활성화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면은 이 코스닥도 활성화 추진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건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또 이제 대통령이 뭐잘 들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의 핵심 종목들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뭐 다날 이런 게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얘기 많이 나온다 한다면은 지금도 바닥일 수 있으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지금도 뭐 매수한 좀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하나투자증권도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 저희가 첫 거래일 때 거래를 했는데 26% 상승을 했고요. 앞서 원전 이야기도 했지만 두산은 이제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인 PCB와 고급 소재 매출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뭐 두산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AI 인프라 확장은 누구나 뭐 단 1%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핵심이 이제 PCB거든요. 그래서 그 기판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뭐 일반 기판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초고속 데이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 초고속 데이터를 송수시할 수 있는 그런 기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소재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소재를 엔비디아도 단독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이고요. 여기 이제 아마존하고 지금 구글까지도 이제 이 구글 같은 경우는 퀄텍스가 끝나서 아마 이번 연도부터 들어갈 걸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PCB 소재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고점 넘어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AI 인프라 쪽의 이 기판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의 종목들 리뷰해봤는데요. 이미 검증된 종목들은 참 든든한데 이제 오늘부터 트렌드를 이끌 새로운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원전과 방산, 자동차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에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산미금속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속형 단조 전문 기업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초대형 단조 설비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산미금속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50톤 해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산미금속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0톤 해머가 뭐냐면 해머하면 우리가 이제 망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치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뭐 항공기라든가 이 대형 원전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충격을 줘가지고 어떤 그런 강도를 시험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망치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0톤 해머를 만들어서 거의 뭐 제가 사진을 보니까는 한 2층 높이, 2, 3층 높이의 어떤 크기인데 이런 것들을 쿵쿵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산미금속이기 때문에 뭐 원전부터 뭐 방산, 자동차까지 모두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발전용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AI 인프라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터빈 블레이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터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에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날개를 지금 산미금속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단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대형 단조다 보니까는 이 50톤의 해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대형 단조 설비를 갖고 있는 게 산미금속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UAE 그 바라카 원전의 제품을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가스터빈 솔루션 기업인 PSM에도 지금 가스터빈 블레이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원전도 원전이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듯이 가스터빈을 직접 사다가 에너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미금속은 뭐 원전이자 이 가스터빈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이 크랭크샤프트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천무라고 하는 이 다연장 로켓포 있죠. 그 로켓포에 들어가는 탄두용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고 이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또 HT 현대 중공업이 고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방산이나 조선 자동차 분야가 뭐 중소기업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대형 단독 공급하고 있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원전을 봤을 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리금속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좀 안 종목인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랐던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원전, 방산, 자동차 이쪽을 봤을 때 놓치면 안 될 종목으로 삼리금속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차트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 원래 코덱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 나왔던 건데 차트가 요거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코덱스 상장하고 나서 그때 빠졌던 건데 코덱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하고 나서 왜 빠졌냐면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뭐 기대치 못 미쳤다. 그다음에 매출은 나오지만은 이익이 뭐 기대치 못 미쳤다.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본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떠 있던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 자체도 이제 AI 인프라로 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너무 낮은 상황인데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독점 공급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본다 하더라도 원전 올라갈 때 빠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미금속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7,500원 이렇게 든든하게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 트렌드와 가격 전략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몇 시에 가면 되죠? 예, 4시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로봇 쪽이 수급이 주춤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급등했고 오늘은 바이오도 올라가고 있죠. 남은 1분기 동안 사실 투 트랙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은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투 트랙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시작되는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